클락스를 신는다는 거는 칩시크라고 그러잖아요. 싸지만 멋있는 거. 그거를 행할 수 있는 아이템, 몇 안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 아닌가. 안녕하십니까, 푸치브라더스 바지 사장입니다. 신발 사장입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온 레거시 네버 다이스. 오늘 한파주의보라서 네. 부득이하게 지금 실내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원래 저희가 이 레거시 시리즈 할 때는 바깥에서 좀 맞아. 걸어다니고 뭐 이렇게 프리하게 네. 찍었는데, 근데 이 포맷도 너무 오랜만이다 보니까 좀 어색하다. 제가 감독님한테 밖에 내보낼 거냐고 몇 번 물어봤어요. 우리 내보낼 거야? 계속 너무 추우니까. 오늘은 뭐 이게 의사 전달도 잘 안 될 것 같고 사실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뭐 조금 앵글상 좀 재미가 없지만 그래도 오늘은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겨울 처음 한파주의보가 발령이 된 날입니다. 오늘 예. 점심 먹으러 나갔다 왔는데 진짜 너무 춥더라고요. 자, 오늘은 뭐 보시다시피 이미 이제 이렇게 교보자를 갖고 왔죠. 클락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클락스 왈라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클락스는 원래 데저트부터 아닌가요? 그렇긴 하죠. 클락스의 사실 레거시는 요거지. 데저트부터지. 데저트 부츠가 사실은 클락스의 뭐 레거시라고 한다면은 이게 사실은 역사도 제일 오래됐고, 어떻게 보면 이 클락스라는 브랜드가 본격적으로 대중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게 요 데저트 부츠부터니까 레거시 아이템이라고 하면 사실 이거죠. 그러나 이제 최근에 사실 가장 뭐 요즘에 인기를 구가하는 거는 요 왈라비잖아요. 요 왈라비가 뭐 인기 많죠. 예, 젊은분들한테도 인기 많고. 저희가 예전에는 레거시 아이템 하면은 딱 그 브랜드의 정말 아이코닉한 거 하나만 딱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전반적인 클락스의 주요 아이템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너무 레거시 네버다이 같은 느낌이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편하게 얘기해. 이건 이게 너무 속. 레거시 외전, 그러니까- 레거시 메이다이. 아, 이건 죽진 않을 것 같아. 그지? 이건 네버다이야, 얘도. 레거시잖아. 네버다이지 네버다이. 네버다이야. 사실은 제가 그 유니페어 프라이빗 레이블로 메이드 인 잉글랜드 초커부츠를 데저트 부트도 만들었었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더 추가 생산은 안 하고 조금 남아있는 물건들은 매장에 그냥 판매는 하고 있는데, 제가 왜 그거를 만들었냐라는 그런 배경을 보면 이게 그 데저트 부츠라는 형태의 신발이 우리한테 얼마나 필요한가, 그거를 사실은 되게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스텝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 필요한데요? 지금은 이제 운동화가 더 흔히 신겨지는 종류의 신발이 됐지만, 그런 세상이 돼버렸지만, 지금도 여전히 뭐 제가 유럽에서 이제 돌아온 지 한 2, 3일밖에 안 됐는데 여전히 거기는 뭔가 어떤 장소를 가기 전에 내가 오늘 이 옷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걸 한 번 더 고민하는 문화가 남아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입고 나와서 아무데나 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닌 거지.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이런 클락스류의 제품들은 그래도 신고 다니면 여기저기가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딱 그 포지셔닝인 거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데저트 부츠는 운동화랑 구두의 어느 중간 지점에서 너무 커버하는 영역에 많은 되게 좋은 신발이야. 근데 사실은 그건 있었지. 클락스가 영국에서 안 만들고 이제 제3국에서 만들고 계속 좀 가격대도 좀 낮게 팔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나는 그게 영국에서 오리지널리티를 지키면서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그 공장을 찾아내서 내 버전, 유니페어 버전을 복각을 해본 거죠. 뭐 카피라고 말하면은 카피이기도 하고 뭐 그건 맞는 건데, 근데 클락스가 못하는 메이드 인 잉글랜드를 우리는 한 거야. 그런 의미를 굉장히 크게 주고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혼자 좋아하고. 그러나 안 팔렸다. 왜냐면 뒤지게 안 가격이 팔렸다. 비싸지. 이런 스웨이드나 이런 것도 사실은 더 비싼 걸 쓰고 그러긴 했어요. 그래서 좀 비쌌지. 이제 영미권 애들이 프로퍼 슈즈라고 그래요. 프로퍼 슈즈. 프로퍼 슈즈가 뭐냐면 이제 구두란 얘기지. 프로퍼 슈즈는 구두를 얘기해요. 구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구두. 이제 프로퍼라는 단어를 거기다 왜 붙이느냐? 운동화 신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어떤 장소에 갈 때는 영국 애들은 트레이너라고 하고 미국 사람들이 스니커즈라고 하고, 그래서 그 트레이너가 아닌 프로퍼 슈즈를 신는다. 그러면 프로퍼 슈즈의 범주가 어디까지냐? 여기가 이제 최하단인 거죠. 거의 그렇죠. 요 정도 신발이
프로퍼 슈즈라고 할 수 있는 거의 제일 끝단. 유니페어에서 저희 버전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클락스가 되게 우리나라에서 브랜드로 정식으로 좀 알려지고 여러 뭐 샵들에서 유통이 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유니페어에서도 클락스를 이제 입점이 돼서 정식으로 판매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대표 모델들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지만 되게 재밌는 거는 유니페어의 기존 고객분들 있잖아요. 기존 손님, 그래서 저희한테 구매를 하셨던 분들은 데저트 부트를 사세요. 지금도. 그게 되게 재밌는 나는 스토리인 것 같아. 월라비보다 얘를 더 많이 사. 신기해. 근데 그거는 사실 착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싶어. 문제라기보단 착장이 다르니까. 그렇죠. 좋아하는 좀 더 클래식 기반으로서의 클락스라고 하면 사실 그 척커 부츠를 조금 더 캐주얼하게 표현해주는 데저트 부츠를 신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을 하는 거죠. 얘는 신으면은 조금 더 라스트도 조금 더 발 모양에 가깝고 그 사실은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좀 이렇게 뭐 되게 꾸민 구두 드레시한 느낌이 많이 안 나잖아. 얘는 되게 캐주얼이죠. 그냥 약간 이거 훨씬 캐주얼하죠. 어떻게 당연하죠. 보면은 좀 약간 농부 같기도 하고 그죠? 남자들은 클락스가 국내에서는 단 한 번도 유행한 적이 없습니다. 금강재가 오랫동안 수입을 하셨었거든요. 아니, 저의 첫 클락스는 왈라비 부츠를 신었었어요. 요 메이플 컬러로. 근데 저는 대학교 끝물에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던 시기에 이걸 한 켤레를 사가지고 잘 신었는데 회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일본 잡지의 영향을 많이 보고 일본 패션 영향을 보고 받으면서 자란 세대라서 이게 너무 하나 신어보고 싶은 거야 진짜. 진짜 어렵게 구해서 하나 저희 애지중지 어렸을 때 많이 신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게 나탈리가 여자분들 사이에서 유행을 확 하더라고. 근데 남자들한테는 단 한 번도 유행한 적이 없어 한국에서는. 그리고 이 일본에서는 이 데저트 부츠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그런 레거시 아이템 개념으로 뭐 잡지가 다 소개되고 머스트헤브 아이템이고 막 나오는데 또 이거의 그 어떤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없었던 거죠. 사실 지금도 없어. 이거는 사실은 단 한 번도 뭐 국내 시장에서 막 이렇게 큰 주류가 대체한 건 없다. 야금야금 저희가 하는 이 드레이크스에서도 이런 데저트 부츠 개념의 신발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 여기 유니페어에서도 오리지널 메이드 인 잉글랜드도 만들어서 팔고 있고 또 저희 고객님들은 또 요걸 또 사주시고 이제 어느 그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야금야금 사라는 있던 신발인 거죠. 재밌는 거는 드레이크스의 데저트 부츠가 또 유행을 하고 뭐 이태리 브랜드죠. 아스토플렉스 그런 브랜드들의 이제 데저트 부츠를 막 많이 사셨는데 정작 이 오리지널 종가 원조집의 클락스의 데저트 부츠는 그다지 그렇게 또 막 주목을 받았던 적은 없지 않나? 저희 저번에 그 스타일 아이콘에서 그것이 누구야? 아담 스페이드. 맞아? 그럴 수 있어. 스페이드 맞나? 저번에 앤디 스페이드. 아담은 누구야? 아담은 누구야? 앤디 스페이드. 저희 그 스타일 아이콘에서 앤디 스페이드 얘기할 때도 그분이 이거를 뭐 그냥 마르고 닳도록 신잖아요. 자기 신발이잖아 그냥. 그 스타일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그랬다. 오히려 지금은 이거거든요. 잠깐 역사 잠깐 훑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 것인데 나도. 그거는 제가 준비를 안 해서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이게 이제 원래 CJ 클락스거든요. 그렇죠. CJ 클락스. 네. 맞아요. 저희가 아는 클로켈 앤 존스도 CJ인데 얘네도 CJ야. 근데 이게 이제 뭐 형제 이름을 따가지고 CJ 클락스라는 신발 회사가 이게 또 1800년대에 나온 회사인데 처음부터 이걸 만들었느냐? 이제 1800년대 원래는 이제 양가죽 슬리퍼 같은 걸 만들던 회사였대요. 그러다가 슬리퍼 회사. 슬리퍼 회사였다가 이 2차 세계대전 때 그 영국군이 아프리카에서 싸울 때 그때 이제 이 사막용으로 만들어진 거기서 신던 신발이 요 데저트 부츠입니다. 그 클락스가 신발 공장이다 보니까 군수 물자를 생산을 해주잖아요. 그 세계대전 때는 모든 공장들이 군수 물자를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신발 회사는 군화 만들고 옷 회사는 군복 만들고 이러는 거죠. 요게 이제 그 사막에서 영국군이 신었다고 하는데 그냥 뇌피셜이긴 한데 이거 신고 진짜 전투를 하진 않았을 것 같고 요거는 많이 다쳤을 것 같아. 이거 신고. 이거 어떻게 이걸 신고 모래 위를 걸었겠어. 모래 막 쑥쑥 들어올 텐데 뭐 이제 자료 찾아보면 여기를 뭐 모래를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 요거는 언제 신었냐면은 이제 그 평상복 있잖아요. 그 오피서들의 이제 전투복이 아니라 근무복 같은 거 입을 때 편하게 신으려고 신었던 신발 아닌가. 그리고 이제
유니폼 색깔이 이런 사막 색깔이잖아. 이 베이지색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신었던 게 아마 이거의 시초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쟁이 끝나고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 신발 박람회에 클락스가 이거를 출품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고도 이게 40년대 후반 50년대 초 얘기인데 이게 이제 영국군이 이렇게 이걸 들고 있는 그런 포스터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 이거는 그 전쟁 때도 사막에서 신던 신발이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그런 튼튼함이라든가 편안함을 강조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게 뭐 히트를 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클락스가 현재 클락스가 있게 한 게 곧된 거죠.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럼 이제 이거는 역사적으로 누가 제일 그냥 히트를 치게 만들었느냐 바로 이어오는 60년대 그 모즈 컬처라고 있죠. 모스. 네, 모즈, 영국의 MODS, 모즈 컬처. 그 비틀즈가 그 모즈 컬처의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스트릿 컬처예요. 그 당시에 젊은이들의 반항 문화였어. 뭐냐면 수트를 엄청 좁깃하게 입어. 바지도 되게 작게 좁게 입고. 단어가 구사가 되게 구수하네요. 네. 쫄깃하게 있고. 좁깃하게, 네. 아재니까. 아재 같죠? 그 다음에 위에 그 개파카 있잖아. 개파카 입고 그 스쿠터 타고 다니고. 그들의 신발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두를 안 신고 이런 데저트 부츠를 신는다는 게 모즈들한테는 뭔가 그런 반항적인 룰을 좀 깨는 좀 그런 행위였던 거지. 지금 보면은 대포머리지. 댄디룩. 댄디하지. 지금 보면 되게 댄디한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수트 입고 막 타이 메고 하는 게 일상복이었던 시절에는 모즈는 굉장히 파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패턴이 다르니까 이게 실루엣이 다르고 뭐 이런 타이도 되게 좁게 매고 뭐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운동화가 어디 있었어 실제로. 그렇잖아요. 있었겠지만 운동화는 운동할 때 신는 게 운동화였지. 정말 운동할 때만 신었지 이거를 그런 데다는 신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사실 스니커 컬처가 그 하위 문화에서 나타났듯이 그 스니커를 자켓이랑 신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믹스 매치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이게 60년대에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데저트 부츠가. 그러면서 이게 쭉 이제 세월이 흘러오다가 지금 이제 사실은 클락스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신으시는 게 바로 요거죠. 왈라비. 요 왈라비는 언제 나왔느냐? 요게 이제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에 요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꽤 간극이 있습니다. 얘랑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의 흐름이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같은 이런 고무 크레이프 소울 바닥과 스웨이드 이런 걸 갖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모카신인 거죠. 모카신의 구조와 모카신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서 클락스가 이런 왈라비라는 슈즈를 만들었죠. 거의 연이어서 나온 게 요거죠. 데저트 트랙. 요것도 이제 요즘에 클락스의 인기에 힘입어서 일부분들은 또 요걸 신으시더라고요. 이거 너무 귀여워요. 요거는 이제 뒤에 이렇게 트래커. 네, 데저트 트랙은 뒤에 이렇게 트래커 이 배낭 메고 이렇게 지팡이 짚은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귀엽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트레킹 슈즈라고 하고 나왔었겠지? 그 당시에 60년대 얘기입니다. 70년대 초반 얘기.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게 또 클락스의 숨은 명작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클래식의 반열에 들죠. 그래서 또 클락스를 남들과 조금 난 다르게 신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요거를 조금 신었었어요. 데저트 트랙. 그리고 요 가운데 심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발 라스트의 모양도 다른 클락스랑 다르게 굉장히 이렇게 발 모양. 버켄스탁 같죠? 예, 이렇게 오블리크 토라고 하는데 발 모양에 가깝게 만들어져 있는. 이게 실제로 발이 딱 이렇게 땅에 닿으면 이렇게 펴지기 때문에 그 모양을 따라서 만든 라스트는 사실상 발이 편하겠죠. 자. 저 신발만 저렇게 힐 카운터 쪽에 뭔가 이렇게 덧대져 있는 게 그쵸. 얘만 이렇게 이것도 저 밝은 컬러는 같은 색이라서 티가 안 나는데 이제 좀 진한 색은 요거를 이렇게 좀 콤비색을 주더라고. 아무래도 어느 정도 힐 카운터 역할을 한다고. 헬카운터 역할은 하죠. 이게 지지하는 역할. 지지한 역할을 하죠. 하나가 더 붙였다는 거는 여기에 더 딱딱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신발에서 뒤꿈치 역할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뒤가 말랑한 신발은 사실은 걸을 때 좋지 않아요. 이게 힐컵이라고 그래서 그걸 딱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부분이 좀 딱딱하게 다 대부분 만져보시면 여기가 딱딱하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좀 단단하게 뒤꿈치를 지지를 해야지 보행 시 편안합니다. 맞아요. 피로도가 덜하죠. 이 왈라비의 사실은 이 한국에서 인기는 어디서 왔을까? 뽀빠이? 시티보이. 한국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거는 시티보이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그것도 벌써 얼마나 됐어요? 시티보이 오래됐어요. 한 3년? 4년 됐지? 한 5년 됐어, 5년. 5년 된 것 같아요. 하세가와 상의 이 시티보이의 스타일링에서 사실은 요거보다는 올블랙 왈라비 이제 이거는 다른 버전이긴 한데 이거 올블랙 고어텍스 버전. 고어텍스 버전이고
더 왈라비 부츠죠 얘는. 얘에 비해서 얘가 더 높잖아요 이렇게. 그 왈라비 인기의 시작은 올 블랙 왈라비 그리고 이렇게 사이즈 크게 입고 시티보이 룩의 영향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이 왈라비를 굉장히 와이드한 그런 팬츠나 이런 데다 매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왈라비 부츠를 캐주얼한 팬츠에 매치시키는 분들이 많아요. 젊은 분들이 많이 신으니까. 저한테 이 왈라비는 지금 젊은 분들이 입는 그런 이렇게 와이드한 실루엣에 매치시킨다기보다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나는 이거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매치했어요? 그때는 약간 니폰필이었지 나는. 데님 뭐 그냥 501 또는 이제 치노 바지 이런 데다가 입고 막 그 더플 코트 입을 때 이럴 때 많이 신었었지. 그런 용도로 좀 했었거든요. 이제 코디 얘기는 좀 나중에 몰아서 또 하고. 그 스트릿 컬처랑 왈라비는 또 어느 정도 붙어요. 스투시라든가 막 이런 스트릿 컬처 브랜드들하고 많이 협업도 나오고 있고, 또 이런 막 이렇게 고어텍스 버전에 이런 아웃솔이 좀 아니 미드솔을 좀 다르게 붙인 버전들도 나오고. 레거시 네버다이는 저희의 그런 그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브랜드와 물건에 대한 얘기들이잖아요. 제 개인적인 스토리를 좀 들려드리자고 하면 예전에 금강제화에서 랜드로버에서 이걸 팔았었잖아요. 그쵸? 주로 거기서 판매를 하고 우리나라 공식 수입사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그 수입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우게 했었어요. 왜냐면 데저트 부츠는 또 안 해. 또 데저트 부츠가 수입이 안 했었어.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국에서 사고 싶은데 안 팔어. 매장 가면. 뭐 어떻게 해? 생각보다 사기 되게 어려운 신발이었어요, 이거. 수입 안 했어, 금강제화에서. 그 나탈린 많이 했어. 나탈리만 했어. 얘도 잘 없었어. 어쩌다 한 번씩 나왔었나? 맞아요, 그지? 맞아요. 맞죠? 맞아요. 그래서 사고 싶어도 잘 못 사는 신발이었어요. 내가 딱 요 모델이. 맞아. 그래서 내가 벼르다가 얘는 아예 안 들어왔고. 맞아. 벼르다가 금강제화에서 요거를 하나 샀던 것 같아. 요 부츠로 된 거를 신고 다녔죠. 저는 이거를 처음에 신고 느낀 게 잡지에서 저는 막 보다가 뭐 이 소울이 편하다 이러니까 신었는데 안 편하더라고. 생각보다 무겁고. 왜냐면 천연 크레이프인데 그게 이제 다른 그 레더 솔이나 그 전통의 구두에 비해서 말랑한 거지. 부드럽다는 거지. 부드러운 거지. 그게 뭐 여러분들 요즘에 신는 그런 그 운동화의 그런 쿠션감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구두보다 부드럽다. 약간 레더솔보다 부드럽다 정도예요. 이 천연 소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 두 개만 비교하면 꽤 말랑한 편이지 또. 정말 레더솔 구두만 신는 사람들은 이걸 신으면 되게 말랑말랑한 느낌이 들긴 들어요. 근데 이제 크레이프의 또 단점은 열에 약하고 추위에도 약해. 추위에도 약하고 그 오염에 좀 약하다. 근데 클락스에서 쓰는 거는 얘는 또 잘 안 붙는 편이긴 하더라고. 진짜 예전 그 클래식 영국 브랜드 천연 크레이프는 끈적끈적해갖고 세상의 먼지를 다 여기다 다 붙입니다. 근데 사실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보통 구두를 손질할 때 이렇게 약간 그라인더 같이 이렇게 막 빨리 회전하는 데다가 갈아내는 방식으로 좀 단정하게 만드는데 얘는 갈면 열이 생겨서 더 끈적해져요. 갈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신어야 돼요. 얘는. 그래서 농담 삼아서 옛날에 저희 그 영국 공장 사장님이 야 너 여름에 크레이프 솔 신으면은 그 마이클 잭슨 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있잖아. 왜 이래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신발이 다 발에 땅에 쩍쩍 달라붙는다 그 얘기인 거지. 그거 할 수 있다고 크레이프솔 신으면 여름에 막 그런 농담도 했었는데 이건 나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은 게 이게 영어로 CREPE 솔이잖아요. 크레페솔 이러거든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상에서 보면은 다 크레페솔 이렇게 쓰시던데 정확하게는 크레이프 솔입니다. 가능하면 좀 크레이프 솔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 아까 제가 사실 하려던 얘기를 다 마치지 못했는데 사실은 이 클래식 씬에서 다크 브라운 이 데저트 부츠의 이 존재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이게 진짜 생각보다 양복에 신어도 되게 잘 어울리고 확실히 다른 일반 드레스 슈즈나 뭐 구디어 웰트 슈즈에 비해서 확실히 캐주얼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얘는 좀 이제 제가 좀 먼지가 많이 쌓여서 이렇게 색이 좀 탁해 보이지만 이걸 관리를 잘 해놓으면 그 다크 브라운은 되게 약간 그 깊이감이 있잖아요. 그 되게 잘 관리된 다크 브라운 데저트 부츠를 딱 이런 양복 바지 같은데 신으면은 되게 멋있어요. 겨울 FW 시즌에. 그리고 이거는 그 제 뇌리에 되게 깊이 박혔던 게 제가 지금 성함은 모르는데 어떤 여자분이 패션 관계자가 패션쇼에서 런웨이 하는 쇼에서 맨 프론트 시트에 앉아가지고 얘를 다리를 꼬고 얘를 딱 신고 있는 그 착장이 있는데 너무 멋있게 신으신 거지 그 여자분이. 약간 연세가 좀 있는 분인데 사실은 저 밝은 색보다 얘를 더 먼저 샀어요. 는 아니구나.
나중에 샀거든요. 나중에 사 이걸 갖고 싶었어요. 근데 살 데가 생각보다 없었고 그러는 와중에 제가 클락스 데저트부트를 한번 신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인터넷을 보다가 얘를 발견한 거야. 이게 뭔 줄 알아요? 이게 뭐냐면 데저트부트 65주년 기념으로 나온 메이드 인 잉글랜드 2015년에 발매된 거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제 온라인에서 이 존재를 알고서 급하게 막 찾아가지고 이베이에서 그 새 거가 남아 있어서 샀지. 급하게 잘 샀지. 이거를 신고서 사랑에 빠졌죠. 그러면서 근데 확실히 이게 지금 그냥 일반 버전으로 나오는 거에 비해서 이 가죽의 퀄리티가 완전히 다르고 그 솔 만드는 이 중간 층에 들어가는 이 재료 있잖아요. 가죽으로 한 칸씩 들어가는데 이런 레이어나 이 바느질 땀수랑 이 실 굵기랑 이런 것들이 완전 달라요. 되게 프리미엄해요. 저는 이 얘를 너무 사랑해서 아껴 신다가 잘 안 신죠 요즘에. 근데 이거는 제가 갖고 있다는 게 참 좋고 그때 여유가 됐으면 하나 더 사고 싶었었는데 그때는 다 솔드아웃이 됐더라고. 막 그렇게 인기가 좋진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쌌거든. 그때는 막 얘 세일하면 막 10만 원대로 사고 이랬는데 얘는 혼자 3, 40만 원인가 했었으니까. 이게 되게 좋은 거야. 이게 1420번. 이게 하여튼 리미티드 에디션이라서 번호도 다 써 있어. 이 가죽 두께가 다르죠. 아예 달라. 그래서 제 이제 머릿속에 데저트의 퀄리티는 얘가 스탠다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신으면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야. 영국에서. 아 이걸 신으면서요? 영국에서 만들어야 돼. 그게 답이구나. 이게 영국 건데 영국에서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게 나왔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저희 버전도 거의 다 이제 재고가 소진이 돼서 이제 구입하시기 쉽지 않겠지만 제가 클락스를 뭐 전개를 하면서 매장에서 이제는 그냥 오리지널 브랜드니까 이걸로 판매를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됐죠. 만약에 저한테 클락스에서 뭐 유니페어 뭐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싶다. 그럼 나는 디자인보다는 이 영국 생산을 한번 추진을 해보고 싶어요. 클래식 씬에서는 이 스타일이 인기가 있었던 게 사실은 드레익스의 공이 좀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 드레익스 친구들이 영국이잖아요. 근데 이들도 뭐 이제 클락스랑 바로 콜라보를 한다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지 아마. 그리고 이제 드레익스는 기본적으로 모든 물건의 원산지라든가 퀄리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제 클락스가 사실 해외 공장만 쓰다 보니까 이들도 이제 뭔가 유럽 내 생산하는 이런 느낌의 데저트 부츠를 좀 드레익스에서 팔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메이드 인 이태리의 이 데저트 부츠를 자기네들이 공장에 의뢰를 해갖고서는 만들었죠. 이게 이제 그 저희 회원님들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레익스의 이 데저트 부츠를 많이 신으셨어요. 드레익스 친구들이 왜 이거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밀었느냐, 본인들의 컬렉션에 넣어놓고. 그게 이 데저트 부츠라는 이 형태의 신발의 어떤 우수성, 스타일적 범용성, 중요함,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나. 사실은 오리지널 클래스를 딱 신는 게 멋있겠죠. 제가 이걸 만들어봐서 아는데 뭐 척커 부츠나 혹시 데저트 부츠라고 하잖아요. 이 어퍼의 이 패턴이 이 클락스의 이 밸런스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따라하기도 되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똑같이 하려고 해도 잘 이 모양이 안 나와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신으면 약간 이게 뒤로 살짝 올라가 있거든. 이게 이 실루엣은 되게 클락스의 그런 전매 특허 같은 룩. 클락스를 신어야 이 룩이 나오긴 해요. 되게 재밌는 부분이긴 해요. 아까도 뭐 구두와 운동화의 경계선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클락스의 참 좋은 점, 스타일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점이 엄청 예를 들어서 되게 드레시하게 옷을 입잖아요. 그때 클락스를 딱 신어주면 거기서 뭔가 살짝 힘을 빼주는 효과가 있어. 예를 들어서 수트를 입었는데 뭐 이런 색깔 척커부츠 좋은 거 많잖아요. 크로케렌 존스, 에드워드 그린 뭐 알든 이런 거를 신으면 그냥 드레스 매칭을 해서 잘 입었다라는 느낌인데 만약에 그렇게 딱 뭐 타이도 메고 수트를 입은 사람이 요걸 딱 밑에 신었어. 그러면 갑자기 뭔가 재밌네. 약간의 그런 파격을 딱 주는 느낌인 거죠. 앤디 스페이드가 딱 그걸 하는 거죠. 그죠. 앤디 스페이드 아저씨가 이름을 여러 가지 지어내는구만. 앤디 형님이 이거를 찾아낸 거지. 그래서 자기만의 그런 드레스다운 공식을 찾아낸 거지, 이 사람이. 본인의 킥인 거죠, 킥. 자기가 찜을 딱 한 거지. 이건 내 거야. 클락스의 데저트 부츠를 세상에서 제일 멋있게 신는 사람은 앤디 형님인 거지.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패션쇼 프론트로에서 앉아있을 정도의 사람이 클락스를 신는다는 거는 이게 바로 그 레거시 아이템의 칩시크라고 그러잖아요. 싸지만 멋있는 거. 그거를 행할 수 있는 아이템, 몇 안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 아닌가. 프론트로에 앉아있을 정도의 사람이면 뭐 굉장히 대단한 사람일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못 신는 신발이 또 어디 있겠어요. 다 신겠지. 막 별의별 명품, 뭐 좋은 거, 장인들이 만든 거 다 몸에 걸칠 수 있는 사람인데 굳이 본인의 스타일링을 위해서 요거를 탁 신고 있다는 거는 그게 이런 레거시 아이템의 어떤 뭐 뛰어난 점. 맞습니다. 예.
사실 피비 파일로가 제일 많이 신고 등장하는 게 스탠 스미스잖아요. 그 캐시미어 다 입어도 자기 거 입어도 신발은 스탠 스미스를 딱 신고 나온단 말이야. 하얀색 그냥. 막 몇백만 원 하는 그 메이드 인 프랑스 빈티지 아닌가? 뭐 빈티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지. 그게 뭐 빈티지니까 지금 데드스탁이 막 비싸진 거지. 그게 결국은 그냥 운동화지. 공산품이잖아. 공산품 운동화지만 그치. 그게 멋있잖아. 시크하게 그게 레거시 아이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클락스도 그런 부류에 속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클락스를 신는 거는 그런 개념에서 좀 접근하면 재밌다. 그리고 이게 클락스를 또 캐주얼 개념에서 바라보면 사실 요즘의 캐주얼은 그냥 스니커즈잖아요. 근데 스니커즈를 매치를 안 하고 일부러 이제 요런 거를 매치를 하는 거죠. 요즘 캐주얼은 왈라비가 더 잘 붙긴 하지. 요즘에 그런 약간 루즈한 룩을 입으시고 굳이 그런 스니커즈를 안 신으시고 얘를 왈라비를 신는다. 그러면 뭔가 룩이 살짝 업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클락스의 제일 좋은 점은 신발 하나로 드레스를 다운시킬 수 있고 드레스 업 시킬 수가 있다. 그렇죠. 느낌적으로만 살짝. 그게 이 그 클락스의 되게 중요한 활용 포인트 아닌가.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저희도 밑에가 안 보이긴 하는데 신고 있거든요. 왈라비를. 뭐 하여튼 되게 희한한 그런 그 세그먼트에 위치하는 신발 아닌가 이거. 그리고 이제 이 왈라비를 제일 많이 신는 그 어떤 장면은 그 브레이킹 배드 있죠. 브레이킹 배드. 화학교사가 마약 만들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막 팔고 그거 되게 골 때리는 미드 유명한 거 있잖아요. 거기 그 주인공 아저씨가 맨날 이거 신고 나옵니다. 이제 언뜻 화면에 나오는데 왜 이 사람한테 이걸 신겼는지 그 연유는 알 수 없는데 그 주인공이 이거 맨날 신고 나와요. 왈라비. 약간 갈색 왈라비. 그 배우가 이걸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스타일리스트가 뭔가 의도에 의해서 이거를 신겼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그 캐릭터랑도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고 원래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그런 선생님이다 보니까 나름 옷은 그냥 적당히 지금 말하는 포멀과 캐주얼의 경계에 있는 뭐 그런 스포츠 코트 같은 거 있고 바지는 그렇든 이제 미국 사람들이니까 치노 바지 입고 뭐 청바지 입고 이러는데 선생님이니까 요 정도는 신는 거 아닌가. 캐릭터 설정상 스니커즈도 아니고 구두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브레이킹 배드 보면은 아저씨가 그 주인공이 많이 신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왈라비가 그 지금 현대 캐주얼에서는 활용하기가 되게 좋다. 그리고 하세가와 아키오의 스타일링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 사람은 항상 하는 얘기가 보통의 옷, 보통의 스타일. 이게 캐치프레이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냥 보통 아이템이다 이거야. 그냥 뭐 클래식하고 일반적인 아이템인데 이걸로 그 스타일링의 묘미를 계속 찾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활용하기가 좋은 클래식 아이템. 일반템, 기본템, 근본템. 그렇게 되는 거죠, 왈라비가.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데저트 트랙 같은 경우는 정말 좀 달라요. 아주 개념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좀 요 패밀리 안에서는 얘만 조금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기는 하죠. 저는 이제 이거를 그 멋을 아는 게 사실은 그 케네스 필드 아세요? 저 회원님들 아실 거 케네스 필드. 쿠사노 네. 케니치로상. 쿠사노상이라고 케네스 필드라는 브랜드를 하는 일본 디렉터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빔스 플러스에서 디렉터를 하셨었어요. 그 빔스 플러스의 오리지널 라인들을 처음에 막 이제 셋업을 하고 나오셔가지고 자기 브랜드를 독립해서 만든 게 케네스 필드인데 이분이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좀 예전에 친분 관계가 있는데 예전에 이분이 한국에 출장을 딱 왔는데 트위드 수트에다가 이거를 베이지색을 딱 신고 온 거야. 너무 멋있는 거야 이게. 야 어떻게 이 허를 찔린 느낌이랄까? 비교적 요 패밀리에서는 비인기 모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양이 좀 워낙 독특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타일링하기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모델은 아닌데 이거를 트위드 수트에다가 딱 신고 온 거야. 우와. 아니 이거를 그 기가 막힌 미스매치, 믹스앤매치 공식 파괴인 거죠. 쿠사노상이 근데 저희한테 영향을 많이 주긴 했어요. 출장에서 만나면 그분이 하고 다니는 아이템에 저희가 이거래? 약간 그런 거. 그치. 그 아디다스 로드레이버 그것도 그분한테 영향을 받아서 다 막 사서 같이 신고 따라 신고 꼭 허를 찔러요. 뭐 탑10 농구화를 신는다던가. 그분은 좀 아디다스를 좋아하더라고. 그 스니커즈류는. 저도 기억이 나요. 데저트 트랙 그때 신고 왔던 게. 그래서 야 올해 이거를 이렇게 직접 신는 거 보니까 되게 멋있네. 되게 귀엽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이거를 되게 이거 언젠가 이거 한번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신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긴 했지. 그 쿠사노상의 스타일링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웃도어 아이템을 되게 잘 쓰거든요, 이분이. 꼭 자기 거에다 하나씩 섞어. 근데 이제 출장 올 때 엄청 커다란 이만한, 그러니까 수트케이스를 안 갖고 오고 이 캐리어를 안 끌고 오고 이만한 배낭을 메고 온 거예요, 수트를 입고. 근데
약간 그 연장선상으로 이거를 신은 거 아닌가. 자기 약간 아웃도어를 하나 넣은 거지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저희가 왜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따라하지 말고 좀 뭔가 본인만의 다른 거 좀 하자.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완전 주류 아이템 말고 거기서 약간 비껴져 있는 애를 일부러 선택을 해서 가는 거지. 그러면 뭔가 달라 보이고 자기의 스타일이 있어 보이고.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그 파리 가서 그 쿠사노상을 만나고 왔는데 우리 유튜브에 출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 네. 환영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업계 선배고 멋있는 형인 거지. 젠틀하게 다 알려줄 것도 알려주고 팁도 주고 조언도 잘해주고 그리고 이런 스타일적으로 영감도 많이 주고. 네, 근데 사실 만나서 얘기해보면 별로 뭐 이렇게 옷의 철학이나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아저씨야. 웃긴 형이에요, 웃긴 형.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웃긴 형이고 술도 잘 못 드셔가지고 맨날 이렇게 졸고 좀 졸고 막 우리보다 못 먹어. 한때 이분이 술을 잠깐 끊었다가 요즘은 좀 드시는 것 같은데. 시가 피는 거 되게 좋아해. 씨가 피는 거 좋아. 근데 씨가 멋있어요. 진짜로 보면. 그리고 확실히 우리가 지금부터 한 10년 더 전이니까 그때 뭐 우리는 어렸고 그분이 지금 우리 나이 정도 되잖아. 그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멋있어요. 50대 그 쿠사노상은 갑자기 클락스 얘기하다 갑자기 쿠사노상이 너무 분량이 긴데 지금 진짜 멋있어졌어. 난 요즘에 더 멋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원래 이게 레거시 우리는 이런 스타일이니까. 사실 푸티지 브라더스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은 분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옆에서 봤으니까. 그 프라임 타임을 봤으니까. 그쵸. 빔스 플러스, 여러분들 좋아하는 빔스 플러스를 그분이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그분이 디렉터였잖아. 그렇죠. 그 컬렉션을 초창기에 그걸 다 짊어지고 이태리에 있는 WP 스토어 같은 데다가 막 팔러 다니고 영업하러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그럼 삐띠오모에서 빔스 플러스 풀착하고 막 다니고. 근데 그분의 그 파격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 옷 잘 입어요. 진짜 잘 입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고수한테만 보일 거예요 아마. 그분이 우와 이거 이렇게 입는다고 하는 게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 약간의 비틈인데 그 트위스트를 너무 잘하는 거지. 잘해요. 지금도 거울 셀카로 얼굴 빼고 일주일씩 착장 올리시거든요. 인스타그램. 한번 찾아가서 보세요. 인스타그램 보면은 되게 멋있으세요. 지금도. 이게 이제 일본어로는 아소비 고꼬로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이제 약간 노는 마음. 위트인 거지, 위트. 그러니까 위트를 이분이 잊지를 않는 게 멋있는 것 같아. 이게 진중하게만 가고 멋있게만 가려고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재미는 없고 그렇게 스타일리시 않을 수 있거든요. 공식대로만 가면. 이렇게 자기만의 뭔가 그런 위트를 하나씩 한 스푼씩 얻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돌아오자면 이 클락스라는 신발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긴 합니다. 아마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평균치라고 하면 얘네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균치. 운동화는 항상 신고 다닐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케이스가 될 수 있고 사실 지금 뭐 유럽에 가도 사실은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은 사실 이렇게 편하게 입고 오니까 진짜 막 뭐 5성 호텔 레스토랑인 데나 뭐 젠틀맨스 클럽이나 이런 데를 빼고는 웬만하면 출입이 되긴 하죠. 근데 그래도 뭔가 좀 내가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다닐 때 이런 어떤 장소나 이런 데 좀 제약이 없고 이런 여러 옷에 잘 어울리고 또 편하기도 하고 가격도 뭐 살만하고 뭐 그런 걸로 따지면 되게 평균치에 딱 되게 가운데 정도 있는 브랜드가 아닌가? 지금 비로소 더 매력이 발산되고 있는 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클락스의 그 우수한 점이 그 옷의 장르를 생각보다 안 가립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일링하기 나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착장에 매치. 완전히 스트레이트 스타일로 입을 수도 있고 신을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클래식 룩에 신을 수도 있고 그냥 되게 평범하게 그냥 대학생 교회 오빠 룩도 가능하고 아메카지에 뭐 아메카지도 가능하고 영국 계열의 그런 모드 스타일 있잖아요. 뭐 그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장르에도 가능하고 뭐 빈티지 옷이랑도 잘 어울릴 거고 정말 휘뚜루 마뚜루의 가장 대명사가 아닌가. 네, 활용하기 나름이다. 여기서 제가 하나 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컬러가 너무 편중되어 있고 특히 요 콜라 컬러라고 하는데 저희는 요 클래식에서는 보통 이걸 스너프 스웨이드라고 하잖아요. 이런 중간 미디움 브라운 계열의 스웨이드가 정말 활용도가 좋은데 얘는 그렇게 인기가 없더라고 한국에서. 저는 이거 진짜 추천드리고 이거 하나만 있는 게 밝은 거랑 진한 거보다 이거 하나가 있는 게 오히려 더 활용하기엔 좋을 수도 있어요. 컬러 매칭용으로는. 컬러 매칭용으로는. 또 하나 이게 이제
사면은 박스 안에 이렇게 여분의 끈이 이렇게 달려 있고 또 이렇게 요 상표 택이 같이 이렇게 껴여 있어요. 근데 저는 많이 이거는 달고 이제 다니시는데 저는 좀 이거를 풀고 이게 코트 보면 여기 캐시미어라고 뭐 핸드메이드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붙이고 다니는 거랑 저는 되게 비슷하게 보이긴 해요. 그거는 저것이 뭐 모자에 그 뉴에라의 스티커 안 떼는 스티커 거. 여기 요 홀로그램 스티커 안 사이즈 스티커. 띄고 그냥 쓰시는 그런 개념인 거지. 뭐 의도된 거는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냥 떼는 게 전 좋아 보이더라고. 나는 개인적인 제 취향을 얘기한 겁니다. 굳이 달고 다닐 필요 없지 않을까? 의도적으로 단 거는 오케이. 네. 그럼 오늘 레거시 네버 다이 클락스 편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에 또 재밌는 레전드 아이템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안녕.